진주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소방안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 월화산 일대에서 제2회 정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첫 개최였던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총 4만 명 넘는 방문객 수를 기록했는데 올해 박람회의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을 함께 짚어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개정, 수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발안제도.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실제 활용도는 미미합니다. 도의회가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주민들의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해 구들려 인근 해상에 풍력단지 건설을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경계선을 두고 지속됐던 남해군과 통영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중학생 역도 선수가 국내 역도 남자 중등부 대회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첫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당금질에 여념이 없는 진주중학교 김민근 선수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진주 월화산 일대에선 제2회 정원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첫 개최였던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총 4만 명 넘는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방문객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올해 박람회의 성과와 과제를 하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된 제2회 월화산 정원박람회. 참가자들이 가꾼 다양한 정원과 함께 수국을 비롯한 꽃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월화산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양림과 꽃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월화산 정원박람회 누적 방문객은 4만 1천여 명. 닷새 동안 2만 5천 명이 찾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행사 기간이 하루 줄었음에도 1만 6천 명가량을 더 끌어모은 셈입니다. 지난 제1회 때와 비교해 월화산 숲속의 진주 전반을 정원화하고 시내 공간 또한 정원특별전과 우주정원 전시 등 전시장으로 활용해 볼거리를 확대한 점이 흥행에 한몫했습니다. 시민정원문화특관과 네덜란드 육종가 등이 함께한 학술 행사들도 많은 관심을 끌었고 군데군데 배치된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소 정적인 정원 테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은데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다름 아닌 주차 문제. 월화산 숲속의 진주는 물론 진성 삼거리 등에도 임시주차장이 마련돼 지난해보다 주차 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방문객 증가로 인해 체감은 미미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수선하고 바닥 자체가 차 대기도 불편하고 이제 걸을 때 많이 좀 이렇게 좀 위험하더라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럼 아직 공사가 끝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미리 이제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축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의 경우 행사장이 문을 연 이후에도 청소나 정리정돈이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아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공기로 막 먼지 다 불고 다니는데 조금 불편했죠. 아까 이렇게 삥 돌아보고 내려오는데 물이 이게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참 아직 아쉬웠어요. 물도 내려가면 더 청량감도 있고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카트의 경우 월화산 일대가 경사진 지형이고 주요 행사장 간 거리가 멀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여러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향후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카트는 8인승짜리로 대당 운행을 갖다가 5분 단위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함은 해소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행사 기간 단축에도 불구 첫 개최 당시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은 월화산 정원박람회. 가시적 성과와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안고 내년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의장도시가 된 진주시가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 참석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진주시 방문단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열리는 제16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의장도시 자격으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진주시를 홍보합니다. 조 시장은 이에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중소기업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이어 열리는 제네바 프리브르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 프랑스 투레트에서는 이성자 화백의 아뜰리에 은하수를 방문하고 투레트시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공군본부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천 에어쇼 전략팀 첫 회의가 25일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천 에어쇼를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서울 아덱스와 같은 산업전으로 키우는 데 뜻을 모으고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나눴습니다. 한편 확대 추진 TF팀은 2026년부터 개최되는 사천 에어쇼를 국제규모 행사로 키우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 수정, 폐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주민조례 발안제도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의미를 갖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남도의회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안.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익금 공동관리와 보조금 사용 명세, 항목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도입 시 예산의 급증 우려로 결국 부결됐지만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높였습니다. 진주시민 6,000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진주시의회는 시민 요구사항을 절충해 입법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지난달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 조례가 대체 입법됐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없애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참정권 확대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남도의회를 기준으로 청구 건수가 3건에 그치는 등 활용도는 낮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도내 5개 지역에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북서부권에서는 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지방분권 전국회의 안권욱 공동대표는 국가 예산과 개인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돈의 32%가 누구 손에 달렸다? 국가 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책임 있게 쓰여져야만이 어떠하냐? 사실은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 또 주민이 입법 발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들며 직접 민주제의 활성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서명했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가 최종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를 하면 주민 발안은 전부가 의무적 국민 투표 사항에 들어있다. 국민 행복 지수도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속하는 청구 절차와 대상 등 법률적인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2월 개정안을 통해 연대 서명 인원을 25% 낮췄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6곳이 오는 29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서부 경남 지역 6개 해수욕장 중에선 7월 5일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과 남해 상주 은모래비치 2곳이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이어 7월 12일 송정 솔바람 해변과 설리 해수욕장 등 나머지 남해 해수욕장 4곳이 개장합니다. 경남도는 해수욕장 26곳에 안전관리 요원 18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수질 검사와 토양 검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25일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6.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6.25 영상물 상영과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무공훈장 수여와 유공자 표창, 노래 재창, 만세 삼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고 김형률 상병의 조카 김학봉 씨가
고인을 대신해 70여 년 만에 6.25 화랑 무공 훈장을 받았으며 모범 유공자 5명에게는 진주시장 표창패가 전달됐습니다. 오 년 전 김해안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만 처벌을 받으며 관리자 선임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이 관리자 선임을 거부해오고 있는데 최근 부임 6개월 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가 났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육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성곤 씨. 김 씨는 올 1월 1일자로 진주 정촌초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행정실장을 선임하려 했고 김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진주교육지원청은 김 씨를 6개월 만에 또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김 씨는 보직기간도 채우지 않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선임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6개월 만에 인사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 공론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끼임 사고 책임을 놓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김 씨는 이 사고 이후 5년째 행정직원들과 학교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관리자 선임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인사조치가 났다는 겁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전보 조치에 대해 진주 관내 유초중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장에게 있으며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 내부 갈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 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위한 조치이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는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들며 교육청에선 강요를 그만두고 현장의 고충을 들으며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소방안전원을 통해 관리자 선임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직원 단체랑 학교 공무원 단체랑 이렇게 이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교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할 것인지 행정실장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나오는 시점에 그 이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며 부임 6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받은 김성곤 씨. 김 씨 사례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군과 주식회사 지음이 25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주식회사 지음은 안희 제2농공단지 1,529제곱미터 부지에 약 45억 원을 투자해 고강도 하우스 텐트와 대형 창고 천막 등을 생산 시공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투자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향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을 기대 중입니다. 남해 구드려 인근 해상에 풍력단지 건설을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상 경계선을 두고 지속됐던 남해군과 통영시 두 지자체 간 법적 다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년 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 경계면 동쪽 부근이 사업 추진지였는데 남해군 어민들은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황금어장이라 평가받는 해당 해역의 조업 활동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한 업체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반조사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통영시에 요청했고 이를 시가 허용하면서 업체는 지반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은 격화됐습니다. 사업 진행과 별개로 두 지자체 간 해상 경계 다툼으로 사안이 번지게 된 겁니다. 이듬해 남해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며 통영시의 허가는 기간이 도과해 처분이 실효됐고 사안의 결과는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구들려 인근 해역. 해상 경계선상 남해군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면에서 수차례 행정행위를 한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식업 면허 처분과 어업 허가 처분 등을 행해온 점을 들어 구역의 실질적 관할권은 남해군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양측의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해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등거리 중간선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 권한쟁의 사안에서 헌재는 양 지자체가 관할권을 나눠 가지라는 등거리 중간선 법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 온 관행과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전제된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도 불문법상 경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사안의 향방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 권한을 행사한 연역이라든지 실제 사무처리 상황, 생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행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남해군은 쟁송해역에 대한 확실한 경계 획정이 소송의 주된 이유며 판결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9일에 있을 2차 변론에서 어떠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해 갈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어질 심판 청구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25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대표 이통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통장연합회 시군지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정 주요 현안 설명과 지역별 건의사항 청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장들은 세대 방문 시 업무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이 통장 지원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열린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진주중학교 김민근 선수가 3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 이어 상을 휩쓸면서 한국 역도의 제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성희 기자가 김민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둔탁한 쇳소리와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도부 체육관. 훈련을 시작하자 앳된 소년들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다부진 체격으로 발을 번쩍 들어올리는 선수. 지난달 말 열린 소년체전에서 중등부 102kg급 신기록을 경신한 김민근 선수입니다. 25일 막을 내린 전국역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인지 아쉬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소년체전 끝나고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훈련을 다시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성과가 나와가지고. 김민근 선수는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유소년 역도 대회에 청소년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첫 국제대회 출전인데 국내 대회 실력을 국제 무대에서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체가 다시 좀 약해져가지고 다시 하체를 좀 강하게. 이번 11월 국제대회에서 메달 하나 따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입문했던 역도. 어느덧 3년차 선수로 성장했는데 김 선수의 코치진은 타고난 체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며 주목할 만한 제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체 부분은 잘 쓰고 순발력이 다른 친구보다 월등하게 빠릅니다. 제가 한 번씩 괴물이다 하고 이만큼 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역도에 떠오르는 샛별 김민근 선수. 국내를 넘어 세계 정상을 꿈꾸는 소년의 도전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미래에 올림픽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훈련해 올림픽 금메달이랑 세계 신기록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SCS 정성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는데요. 한편 밭작물 농가에서는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폭염 발생 시에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거나 지피나 풀 등으로 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서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시고요. 장마가 예보돼 있으니 조기 물 빼기를 해주시고 흙의 앙금을 씻어서 동화작용을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화창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15도, 하동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57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5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장마가 목요일부터 남부지방에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목요일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